맛을 느껴야 하는데 배웠기 때문입니다. 13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향과 밸런스를 이루며 밸런스, 거칠거나 지저분한 느낌 없이 클린컵, 기분 좋게 여운이 남는 커피, 애프터 테이스트. 어때요? 평가 항목에 그대로 쓰여있죠.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커피를 맛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커피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커피 학원을 다니거나 원데이 클래스를 다녀오면 나 원래 신맛 나는 커피 안 좋아했거든? 근데 신맛 나는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어떤 커피가 맛없는 커피인지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맛이 있다 없다를 왜 배웁니까? 내 입에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지. 아닌가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즐겨 마시던 커피가 하나 있다고 쳐요. 어느 날 한 전문가로부터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맛없는 커피야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왜 배워요? 내가 좋아하던 맛의 커피가 맛없는 커피라고 배우게 된 이 순간 갑자기 이 커피는 맛없는 커피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들이 맛있는 커피는 이런 커피야 라는 걸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과일 또는 꽃향기 같은 향의 특징이 있고요. 상큼한 신맛이 단맛과 조화롭게 올라오고요. 부드럽고 묵직한 질감이 이 특정 향과 밸런스를 이루며 거칠거나 지저분한 느낌 없이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는 커피. 이런 커피가 정말 맛있는 커피예요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대체 왜 이런 특징의 커피를 맛있는 커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커피가 그들도 맛있는 커피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맛을 느껴야 하는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꽤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커피는 점수를 매기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평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SCA의 커핑 폼이거든요. 제가 이 SC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평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09년에 제가 배웠던 평가지랑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13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2009년 당시에도 이 평가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사용을 했던 평가지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한번 만들어 놓고 보완이나 수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평가지에 있는 10가지 항목들, 신맛, 바디감, 플레이버, 여운,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 10가지 항목이 모두 동일한 점수를 갖고 있어요. 10점씩 부여돼 있죠. 분명 이 항목들 중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항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모든 항목들이 10점으로 동일하게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고 SCA 홈페이지나 이 과정을 가르치는 전문가 양성 수업에서조차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은 1년만 지나도 세상이 변해버리는 그런 빠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평가지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항목 중에 추가되어져야 하는 항목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어지는 항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점수 비율이 달라지거나. 제가 확인한 13년 동안은 일단 없고요. 언제부터 이 커핑지를 사용해 왔는지는 제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만 SCA가 1982년에 설립이 됐으니 40년이 지났네요. 설마 그때부터 이걸 쓰고 있진 않겠죠? 에이, 아닐 거야. 아무튼 현재 우리는 이 평가지가 합당한지 어떤 이유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한국인의 입맛에 적합한지 등 아무런 고민 없이 그 평가지를 따라 쓰고 있고요. 심지어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평가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평가지는 총 10가지 항목이 있고요. 생두의 원산지, 품종을 기록하는 란이 있고요. 로스팅 레벨, 샘플 로스팅의 정도를 기입하는 칸이 있고요. 그 옆에는 프레그란스, 아로마라는 항목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나 아메리카에는 향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고체에서 나는 향기, 액체에서 나는 향기,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구강을 통해서 코로 전달되는 향기, 이렇게 3가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커피를 갈 때 고체에서 나는 향기를 프레그란스라고 하고요.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액체에서 나는 향기를 아로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구강을 통해서 코로 전달되는 향기를 플레이버라고 하고요. 그 플레이버를 점수를 주는데요. 그 향에서 발효된 지저분한 느낌의 향이 나지 않아야 되고요. 과일이라든지 꽃향기라든지 깔끔하고 깨끗한 향이 올라와주면 높은 점수를 쳐줘요.
그 다음 항목은 여기 애프터 테이스트인데 여운이거든요. 이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에 남는 느낌이 깔끔하고 좋은 향기가 나면 높은 점수를 쳐주고요. 만약에 지저분하거나 그 여운이 짧게 가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cidity, 이 부분은 산미라는 건데요.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지에는 이 신맛에 대한 단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이나 꽃 등에서 나는 상큼한 신맛, acidity라고 하고요. 발효된 신맛, sou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cidity 항목에는 깔끔하고 깨끗한 신맛이 올라와주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발효된 신맛이 나거나 신맛이 아예 없거나 지저분한 신맛이 나면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신맛에 단맛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맛이 많을수록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바디 한번 살펴볼게요. 바디는 질감, 텍스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커피를 마실 때 입에서 느껴지는 이 질감이 부드럽거나 묵직하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거칠거칠한 느낌이나 너무 가벼우면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예로 들면 우유 같은 느낌이 물보다는 좀 더 묵직하잖아요. 그리고 부드럽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보리차처럼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 옆에 보면 밸런스라고 있는데요. 이 밸런스는 우리 앞서 언급한 프레그란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시디티, 바디, 애프터 테이스트에 편차가 적고 일정하면 평균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요. 편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평균 점수보다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 점수라고 하는 건 프레그란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시디티, 바디, 애프터 테이스트의 평균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밸런스 주변에 세 가지 항목이 보이는데요. 유니포머티, 클린컵, 스위트니스. 여기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클린컵이에요. 클린컵은 커피 맛을 확인할 때 총 5가지 컵에다 소분해 놓고 따로따로 확인을 하거든요. 이 컵에서 나쁜 향이나 맛이 나는 컵이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개당 2점이 깎여요. 보통 스페셜티 커피는 여기서 깎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유니포머티는 일정함이거든요. 클린컵에서 하나 체크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정하지 않겠죠. 하나의 지저분한 맛이 있으면 이 5개의 컵은 일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가 따라갑니다. 또는 클린컵에서 체크되었던 지저분한 맛 이외에 5가지 컵 사이에서 다른 맛이 느껴진다면 또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체크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위트니스, 단맛인데요. 이 5가지 컵에서 단맛의 차이가 있으면 체크해서 감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개 항목이 모두 체크가 되지 않으면 10점, 10점, 10점 이렇게 3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버롤 칸이 있는데요. 오버롤은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이 9가지 항목의 평균이 8점이라고 칠게요. 그때 제가 너무 이 점수를 박하게 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0.25점에서 0.5점까지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항목의 점수들의 합을 오른쪽 네모칸 토탈 스코어에 적으면 되시고요. 그 맨 아래쪽에 보이는 테인츠 2, 폴트 4라고 되어 있잖아요. 테인츠는 향에서만 나는 결점, 그러니까 결점적인 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폴트는 결점적인 향과 더불어 맛에서도 결점적인 맛이 난다면 4점을 깎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클린컵에서 결점이 발생을 하면 향에서 나는 결점이 하나면 2 곱하기 1, 2개면 2 곱하기 2 해서 4점이 되고요. 만약에 맛에서도 그 향이 느껴진다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합이 예를 들어서 4점이면 우리 아까 그 토탈 스코어에 적었던 숫자 있죠? 예를 들어 85점이다. 85 빼기 4 해서 81점. 파이널 스코어가 81점이 되는 거죠. 이 SCA 평가지는 이런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전 지금 이 평가지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이 평가지를 만든 사람은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는 합리적이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건 이걸 그대로 베껴 쓰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심지어는 이런 커피가 맛있는 커피야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맛있는 커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과일 또는 꽃향기 같은 특정 향이 배어 있고요. 상큼한 신맛과 단맛이 자연스럽게 돌고 부드럽고 묵직한 질감이 향과 밸런스를 이루며 거칠거나 지저분한 느낌이 없어 기분 좋게 여운이 남는 커피. 대체로 이런 커피가 맛있는 커피, 좋은 커피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 기준을 한번 대볼게요. 과일 또는 꽃향기 같은 특정 향이 배어있고, 프레그란스, 아로마, 플레이버, 상큼한 신맛과 단맛이 자연스럽게 돌고, 애시디티, 부드럽고 묵직한 질감이 바디, 향과 밸런스를 이루며 밸런스, 거칠거나 지저분한 느낌 없이 클린컵, 기분 좋게 여운이 남는 커피, 애프터 테이스트. 어때요? 평가 항목에 그대로 쓰여있죠. 이래서 제가 맛있는 커피를 배워서 맛있는 커피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물론 모든 커피 전문가들이 이런 커피가 맛있는 커피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커피를 가르칠 땐 저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분명 이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이 커피의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의견들을 모아 확인을 해봐야죠. 과연 이 커피가 우리 입맛에도 맛있는 커피인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 기준 말이죠.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할 테지만 우리한테는 우리의 취향이 있어요. 한국인들의 취향이 있죠. 그 부분들은 분명 존중받아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그게 무언지 궁금해하고 알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커피 맛을 몰라서 저러는 거야 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제발.